기관 입장에서는 이게 꽤 매력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이나 자산운용사 같은 곳은 항상 자금을 굴려야 하거든요. 그냥 들고만 있으면 기회비용이 크기 때문에 대출이나 투자 형태로 계속 자금 활용도를 높이려고 합니다. 만약 XRP 레저 안에서 이런 대출이 가능해진다면 기관들은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자금을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걸 뒷받침할 중요한 업데이트가 바로 올해 예정된 XRP 레저 3.0 버전입니다. 어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대부분 코인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한 이유가 명확히 이거다 저거다 할 수는 없지만 대략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미국 연준이 금리를 내리긴 했지만 추가 완화에는 선을 그으면서 시장 분위기가 매파적으로 바뀌었고 달러 강세가 나오면서 위험 자산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SEC가 ETF 심사 기한을 또 미루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됐고 실제 현물 ETF에서도 자금이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채굴자들이 비용 부담 때문에 물량을 계속 내다 팔고 있는 점도 하방 압력으로 작용한 듯 보입니다. 그래서 선물 시장에서는 하루 만에 약 17억 달러 정도 규모의 롱 포지션이 청산됐는데 이것 때문에 낙폭이 더 커진 것 같아요. 제가 소통방과 네이버 카페에는 대략 9월 초부터 단기 상승 이후 하락에 대한 시나리오를 말해드렸습니다. 비트코인 주봉 차트는 헤드앤숄더 패턴이 진행 중이고 오른 어깨를 만들 거라 했죠. 정확하게 말하는 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넥라인을 지켜주냐 마냐가 정말 중요한데 여기가 깨지면 아마 리플도 다시 한번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가 항상 체크하고 분석해서 소통방과 네이버 카페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입장에 계신 분들도 많지만 혹시나 아직 입장 못하신 분들은 아래 댓글에 입장 가능한 링크 올려둘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리플이 발표한 새로운 로드맵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키워드도 역시나 기관인데 은행, 자산운용사 같은 대형 금융기관들이 XRP 레저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된 내용이에요. 규제 대응이나 자금 운용 그리고 거래 기밀성 같은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체크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에 대한 소식을 보다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리플이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아니라 미국 월스트리트에 있는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쉽게 말해 앞으로는 XRP 원장을 기관들도 활용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XRP는 빠른 송금이나 결제 네트워크 정도로 알려져 있었죠. 하지만 이번에 공개된 로드맵은 그 틀을 바꿀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는 개인 간 송금이나 거래만이 아니라 은행이나 자산운용사 같은 대형 기관도 XRP 레저를 실제 금융 인프라로 쓸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장의 무게중심은 결국 큰돈이 움직이는 곳에 생기거든요. 개인이 몇천만 원을 쓰는 것보다 기관이 수십억 달러를 네트워크에서 쓰는 게 훨씬 더 큰 영향을 줍니다. 리플이 이번 로드맵으로 노리는 건 바로 그 부분이에요. 기관들이 탈중앙 금융, 즉 디파이에 쉽게 들어오지 못한 이유는 뻔합니다. 바로 규제 문제 때문이죠. 블록체인 기술은 좋다곤 하지만 자금 세탁이나 불법 거래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고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대형 기관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리플은 이 문제를 풀어내려는 거예요. 이번 로드맵에는 두 가지 기능이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인증 기능이에요. 네트워크 안에서 거래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자격을 검증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거죠. 기관 입장에서는 거래하는 상대가 제대로 된 곳인지 이게 중요하거든요. 두 번째는 딥프리즈 기능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수상한 거래가 발생하면 자산을 바로 동결할 수 있는 장치예요. 규제기관이 요구하는 수준의 안전장치를 네트워크 안에 심어두겠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통해 리플은 기관에게 디파이지만 안전하다는 메시지를 주려는 겁니다. 규제 리스크가 줄어든다면 기관 입장에서도 굳이 피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결국 리플이 하고 싶은 건 탈중앙성과 규제 준수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구조를 만드는 거고 이건 지금까지 누구도 확실히 해내지 못했던 부분이죠. 이번 로드맵에서 또 중요한 부분은 대출 프로토콜입니다. 지금까지 블록체인에서 대출은 주로 이더리움 기반 디파이 서비스들이 해왔죠. 하지만 리플은 이 기능을 아예 XRP 레저 원장 안에 내장시키겠다는 겁니다. 기관 입장에서는 이게 꽤 매력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이나 자산운용사 같은 곳은 항상 자금을 굴려야 하거든요. 그냥 들고만 있으면 기회비용이 크기 때문에 대출이나 투자 형태로 계속 자금 활용도를 높이려고 합니다. 만약 XRP 레저 안에서 이런 대출이 가능해진다면 기관들은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자금을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걸 뒷받침할 중요한 업데이트가 바로 올해 예정된 XRP 레저 3.0 버전입니다. 이 버전이 네이티브 대출 프로토콜의 기반이 될 거라고 리플은 설명하고 있어요. 즉 송금과 결제에서 출발했던 XRP 원장이 이제는 기관 자금 운용 플랫폼으로 확장되는 단계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번 업데이트는 기관들이 XRP 레저를 실제로 활용할 이유가 하나 더 생긴 겁니다. 그렇게 되면 네트워크 안에서 자금이 더 활발히 돌 거고 거래량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 이 과정에서 XRP 활용도도 같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겠죠. 기관이 블록체인에 쉽게 들어오지 못했던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거래 내역이 전부 공개된다는 점이에요. 은행이나 자산운용사가 대규모 거래를 할 때 그 정보가 외부에 고스란히 노출되면 곤란해지겠죠. 경쟁사나 시장 참여자들이 전략을 파악할 수도 있고 보안 문제도 생깁니다. 리플이 여기에 제시한 해법이 JKP라고 하는 영지식 증명과 기밀 다중 경로 트랜잭션입니다. 영지식 증명은 거래가 유효하다는 사실만 증명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숨길 수 있는 기술이고요. 다중 경로 트랜잭션은 거래를 여러 갈래로 쪼개서 처리하기 때문에 누구와 거래했는지 추적하기 어렵게 만드는 기술이에요. 이 기술이 도입되면 기관 입장에서는 훨씬 부담이 줄어듭니다. 규제는 지키면서도 민감한 거래 내역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으니까요. 결국 리플은 투명성과 기밀성이라는 상반된 요구를 동시에 만족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기능들이 들어가면 기관들이 XRP 레저를 실제 업무에 도입할 명확한 이유가 하나 더 생기게 되겠죠. XRP 레저는 지금 실제로 월간 스테이블 코인 거래가 10억 달러 이상 이뤄지고 있습니다. 원화로 약 1조 3천억 정도 되는 규모예요. 이 정도 수치면 네트워크가 실제로 쓰이고 있다는 게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아직 기간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전인데도 이런 거래가 발생하고 있다는 건 이미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의미로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수치는 실제로 쓰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기관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플랫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 돌아가고 있는 인프라에 참여하는 거다 보니 위험 부담이 훨씬 적죠. 또 거래량이 많다는 건 유동성이 충분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유동성이 확보돼야 기관이 들어왔을 때 원하는 규모로 자금을 움직일 수 있거든요. XRP 레저는 이번 로드맵이 발표되기 전부터 이미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월간 거래 규모가 10억 달러를 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근거죠. 그래서 기관 입장에서는 아직 시도하지 않은 계획이 아니라 실제로 돌아가는 결과를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리플이 준비하는 이번 로드맵은 크게 세 가지를 다룹니다. 규제 대응, 자금 운용, 그리고 기밀성입니다. 이 세 가지는 기관이 블록체인에 들어올 때 반드시 확인하는 요소죠. 규제에 맞는 안전장치가 있어야 하고 자금을 효율적으로 굴릴 수 있어야 하며 거래 내역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아야 해요. 리플은 이 조건들을 맞추겠다는 겁니다. 결국 이번 로드맵은 앞으로 어떤 기관이 실제로 XRP 레저를 활용하기 시작하는지가 핵심 포인트가 될 겁니다. 리플을 투자하는 저희들은 당장 가격의 움직임도 중요하지만 이 로드맵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실제 참여하는 기관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이걸 체크하는 게 더 중요해요. 월스트리트가 XRP 원장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시장의 성격은 지금과는 크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나 중요한 이슈나 큰 변동성이 발생할 경우에는 가장 먼저 내용 정리해서 소통방에 공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입장 못하신 분들은 아래 댓글에 있는 링크 참고해서 입장하시면 되고요.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말고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또 알찬 내용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